자, 첫 번째 시간. 이제 첫 번째 시간 오늘 전대각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전대각이라는 건 뭐예요? 전대각. 자, 모발이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다. 그쵸? 길다, 짧다. 어? 길다, 짧다. 그 대신에 전대각 커트의 좋은 점, 장점은 뭐예요? 전대각 커트의 장점은 모발의 분포량이 많다. 모발의 분포량이 적다. 그쵸? 그러면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상태에서 머리가 길면 밸런스가 맞을까 안 맞을까요? 잘 맞겠죠? 그쵸? 모발의 분포량이 없어서 가벼웠던 머리카락을 길게 자르면서 이 부분 자체가 무겁게 자르니까 매치가 맞는 거겠죠? 그쵸? 층을 안 냈을 경우. 그런데 얘네들은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데 층을 냈어. 층을 내서 이만큼의 층이에요. 층을 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놨어요? 가벼움을 만들어 냈어요. 그쵸? 여기는 층을 많이 안 내서 길게 잘라서 뭘 냈어요? 무거움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발의 분포량은 얘네들은 뭐예요? 가볍다. 얘네들은 뭐예요? 무겁다. 그죠? 머리카락이 많이 분포량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건 굉장히 무거울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머리카락이 분포량이 별로 없으니까 떨어지는 선은 굉장히 가벼울 거 아니야. 그죠?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벼운 부분과 무거운 부분에 그거를 뭘로 해결을 해? 머리카락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단점은 두상이 가지고 있는 모발의 분포량의 단점을 머리카락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요? 성형외과 안 가도 우리가 머리카락으로 성형했다고 하잖아. 그게 요즘에 성형 커트가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형 커트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우리가 수술을 받지 않아도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얼굴형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부분과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 부분에 머리카락으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대각과 전대각 커트를 진행하면서 모발의 분포량이 많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겹겹이 쌓이는 머리카락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층을 내서 가볍게 만들어줘요. 요게 이제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층을 내서 가볍다. 이 부분은 무겁다. 이 부분은 뭐예요? 무겁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아시죠? 자, 요런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는데 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요 방식의 커트를 진행하는데 요걸 왜 어떻게 짜느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있죠? 뭐예요? 첫 번째 나눠서 1차 가이드라인 원믹스 2차 가이드라인 또 동일선상에 만들어서 1차와 2차를 동일선상에 만들어서 뭘 했어요? 전대각 원랭스를 만들어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팅을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뭘로 해요? 시작은 정중선, 온베이스. 그래서 시작의 커트의 중심선에 정중선, 온베이스를 만들어내요. 온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온베이스 한 상태에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죠? 주의할 점.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 주의할 점. 뭐예요? 오버 빗질에서 언더 빗질을 진행할 때 항상 커트는요. 커트 선은 내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눈높이에 맞춰야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커트는 뭐예요? 버티컬이죠? 버티컬이에요. 그래서 원 다중이에요. 원 다중이에요. 원 다중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예요. 그래서 오버에서 뒤로 해서 언더로 변환해서 오버로 갔다가 잡은 상태에서 머리카락 놓는다고 했어 안 했어요? 안 놓고 잡은 상태에서 변환해서 다시 언더로 이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무조건 다 오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언더에서 층이 이런 층 나중에 커트를 해서 오버에서 언더로 진행하다 보면은 오버에서 언더로 진행하면서 나중에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버로만 계속 진행하게 되면 이런 층이 생겨요. 표현을 좀 과도하게 할게요. 이런 층이 생겨요. 다르죠? 달라요. 언더가 망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뒤집어져요. 얘네들은요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빗질하는 방법이 버티컬의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머리는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버에서 언더로 빗질하는 방법을 좀 잘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힘든 거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중선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데 리버즈 사이드에서 사이드 진행할 때 이 부분만큼 뭐예요?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친구돼야 된다고. 친구. 동의선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얘하고 친구 먹어요. 왜? 고도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서 중력의 땅에서 올라오면서 떨어지는 그 라인에 대한 두상에 대해서 얘하고 친구를 먹어요. 이렇게 동의선상에. 이게 습관이에요. 그렇게 커트를 그렇게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하고 친구를 먹다 보니까 얘는 층에서 정상적으로 예뻐요. 정상적인 층이 예쁜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층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파먹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이드라인 전대각 잡았을 때 문제가 잡았던 이 부분이 이렇게 파먹는 거예요. 그럼 형태선이 무너져서 무너졌어요. 그럼 고객이 이 선을 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2cm는 뭐다? 원랭스 고정이에요. 얘네들은 건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이드는 오버 빗질만 한다. 백은 모발의 분포량이 많기 때문에 오버에서 언더 빗질까지 진행하고 사이드는 오버 빗질을 하고 언더 빗질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귀가 파여먹지 않아요. 그래야지 가이드라인을 유지를 시켜줘요. 그거를 건드는 그 순간 이 1차 가이드 첫 번째 잡았던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이거 왜 했어? 이렇게 파먹을 거. 그쵸? 이렇게 파먹을 건데 이거 왜 했어? 이 작업 왜 처음부터 이거 왜 했냐고. 그쵸? 의미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수하니까 또 어떻게 돼? 더 자르지. 그러니까 고객님이 뭐라 그래? 아, 미용실만 가면 머리를 다 잘라버린대. 아, 미용실만 가면 머리를 다 잘라버린대. 왜? 고객은 그거 알아 몰라? 그렇지. 근데 헤어 디자이너가 알지. 자기가 실수하고 빨리 만회하려고 더 잘라버리는 거야. 자기 실수하는 거 만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 해서 실수하니까 더 잘랐어. 이렇게 일자로 잘라놨어. 그럼 또 이건 왜 했어? 그죠? 다시 또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다 뒤집어지고. 아,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스쳐버리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예, 그래서 이 형태선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디자인에서 커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술 치게 되고, 그거를 자기가 인식할 때는 생각했듯이 못했던 그런 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 왜?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법대로 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내가 요금을 제시했지만 그 요금이 어떻게 돼요? 비싼 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금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금을 비싸지 않게끔 하다 보면, 자, 이런 것들을 잘해서 머리가 안으로 쏙쏙 들어갔어요. 온전히 머리에 뭔 짓을 한 거야? 온전히 매지겠어? 내 머리가 왜 이래? 왜 머리가 왜 이렇게 잘 들어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커트를 했는데 머리가 쏙쏙쏙 안으로 잘 들어가. 온전히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머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요금이 그 고객님이 당당하게 낼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요금이 상승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손님이 많아지면, 커트 손님이 많아질수록 바뀌는 게 있어요. 파마 손님이 줄어요. 파마로 돈 벌어야 되지. 아니요. 커트로 돈을 벌어야죠. 그쵸? 그리고 파마는 중간중간 저는 제가 파마가 커트가 70이에요. 파마하고 염색 이런 게 30%예요. 근데 매출이 비슷해요. 커트금의 매출과 파마 염색 화학의 매출이 비슷해요. 50대 50이에요. 근데 커트가 7대 3이에요. 커트 손님이 7, 파마 손님이 3이에요. 근데 커트 요금이 비싸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커트.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선언한 게 있어요. 뭐예요? 파마도 커트 요금 받자. 화학 시술에 대한 커트 요금 분리시켜요. 요즘 그게 올해 우리 미용계의 화두예요. 지금 다른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따라받아요. 파마 요금 다 따라받거든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쵸? 그럼 커트 요금이 저절로 올라갔어. 파마 요금 30% 오를 거 아니야. 그 사람도 파마 요금 따라받아야죠. 그럼 요금 더 올라야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쵸? 근데 그 고객님이 만족을 해서 비싸다? 그럼 안 오면 돼요. 그걸 인정한다? 그럼 그 고객님 받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몰라서 다음에 이제 소개할 때는 어떻게 와요? 거기는 파마요금, 커트요금 따로 받아. 그 손님 다시 받으면 돼요. 그 대신 손님이 줄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요, 3, 4개월은 다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3, 4개월은 좀 힘들어요. 요금이 올라가지고. 근데 3, 4개월 딱 지나니까요, 손님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그리고 손님은 자꾸 줄어야 돼요. 손님을 줄이고 가격은 올려서 내가 몸이 덜 힘들어야 돼요. 매출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고객은 줄고 요금은 오르고, 그래서 손님의 양은 점점 줄어야 돼요.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래서 VF 빈익빈이라는 말을 써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요금은 더 올라가요. 매출은 더 많이 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을 평생 놓으면 안 돼요. 가발을 놓는 그 순간 요금은 그 상태에서 멈춰요. 요금이 안 오르진 않습니다. 손님은 많죠. 단골 손님도 많아요. 그러다가 지쳐 죽어요. 아셨죠? 저번 시간에 잘랐던 것처럼 고정 디자인에서 커트를 진행했던 거를 이제 오늘 이동 디자인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컨케이브 커트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선을 잡아야 되겠죠. 항상 첫 번째 기준선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기준선은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잡고 그 기준선에 맞게끔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리버즈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컨케이브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사진 속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건 제가 일단 설명을 조금 제가 드릴 건데, 우리가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면, 컨케이브라고 그러면은 컨케이브죠. 컨케이브인데 정중선의 입장에 봤을 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지는, 정중선에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지는데, 모든 머리는 정중선을 기준점에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정중선에서 한 면만 봤을 때, 정중선에서 사이드까지 한 면만 봤을 때는 콘케이브가 나올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컨벡스가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컨벡스가 나와요. 한 면만 봤을 때. 컨케이브는 나오지만, 전체적인 컨케이브는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드 한 면만 봤을 때는 컨벡스가 나와요. 왜? 이동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컨케이브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나오려면 다리가 이동이 좁아야 돼요. 이동을 많이 갈 것이냐, 이동을 좁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이동을 좁게 가면 똑같은 컨케이브가 나올 것이고요. 이동을 많이 하면 컨벡스가 나와요. 똑같은 컨케이브라도. 전체적인 느낌은 컨케이브예요. 전체적인 느낌은 컨케이브지만 정중선에서 봤을 때 이동 디자인을 가게 되면 컨벡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컨벡스가 나오는데도 머리가 안으로 뻗치지 않고 안으로 싹 들어가는 느낌이 나오는데 그 느낌은 왜 그래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 라인도 똑같은 컨벡스 라인이기 때문에 뻗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반대로 얘가 한 면이 컨케이브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뻗쳐요. 이 부분이 뻗쳐요. 아시나요? 이 부분이 뻗쳐버려요. 컨케이브 나오면 얘네들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쵸? 컨케이브 나오면 얘네들은 무거워요. 그래서 뻗쳐요. 두상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급격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뻗쳐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컨벡스로 나오면 뻗쳐요, 안 뻗쳐요? 뻗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컨트롤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진짜 말마따나 컨케이브인데 이렇게 컨케이브를 내가 그려놨어.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친구들 이런 거 물어봐요. 원장님 컨케이브인데 여기는 컨벡스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돼요?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제 답을 주시면 돼요? 다리는 좁고, 그러니까 다리는 좁기 때문에 언더는 좁은 컨케이브, 위에 5번은 넓은 컨케이브가 생긴다. 다리가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리는 조금 이동, 몸은 많이 이동.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리 이동 많이, 몸 이동 많이. 이해가 되셨어요? 다리 이동 많이, 몸 이동 많이. 다리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컨벡스가 나오는 거예요. 컨벡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정중선을 해서 커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1차 가이드라인 잡는 거예요. 그러면 크레스트를 잡던지 말브로존을 잡던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눠놔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이제 거꾸로 꽂으면 더 안 빠진다겠죠? 바로 꽂으면 빠져버려요. 근데 거꾸로 꽂으면 안 빠져요. 자, 이렇게 오버존과 언더존을 먼저 나눠놔요. 그래서 항상 눈높이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눈높이 맞춰야겠죠? 고객은 최대한 올릴 수 있으면 많이 올리세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손님을 우리 시장님 두 분을 받았어요. 머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어디 잘랐는지 알아요? 앉아서. 아니요, 무릎 꿇고 잘랐어요, 지금. 이것도 못 앉아. 머리가 너무 길어서. 거의 이만큼이야. 거의 엉치뼈까지 올 수 있는 이 정도 길이야. 그래서 어떻게 방법 없으니까 무릎 꿇고 자르더라고. 내가 칭찬해줬어. 잘했다고. 어떻게, 근데 눈높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오버라인은 눈높이를 잘 맞추는데 언더라인은 눈높이를 잘 안 맞춰요. 왜? 귀찮아서. 귀찮고 힘드니까. 근데 언더라인을 잘 맞춰요. 왜? 고객이 보는 선은 언더라인이에요.
언더라인의 1차 가이드라인은 고객이 보는 선이에요. 그래서 언더라인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2차 가이드라인은 무거운 거 가벼움이에요. 층을 어떻게 냈는지 그걸 고객이 알 필요도 없고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가벼움과 무거움만 가벼움과 무거움만 봐요. 하지만 1차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봅니다. 아셨나요? 머리가 삐뚤면 안에 이거는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특히 남자 커트 할 때는 뒤에서 엄마들 보잖아요. 장난하겠지 뭐. 경험 많으실 거야 아마. 자, 이래서 전대가 항상 등으로 빗질하지 마시고요. 빗살로 커팅 한 1cm씩만 자르세요. 1cm씩만 정중선에서 기준선 잡고 다시 이동, 몸은 고정, 다리는 이동, 전대각 1cm씩만 잘라요. 그러니까 신용을 내는데 한번 신용을 내는 이게 사실 1cm만 자르는 게 더 어렵죠? 왜? 고객이 미용실에서 봤을 때 사실 스타일 변동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똑같은 거 다듬는 게 더 어려워. 다듬는 게 더 어려워요. 1cm 미만 커트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듬어만 주세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이 자른 것과 내가 커트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근데 이걸 공부를 하면 이제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용실을 잘 자르고 어떤 미용실은 뭘 자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MMS 커트 배우면서 기본 베이직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듬는 커트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커트하는 순서를 알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식을 자르지 않고 자기 습관대로 자르려고 하니까 머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다듬으려 하는데 머리가 짧아져.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전대각 해서 1차 가이드라인 전대각 만들어 놓고 오버 내려서 아이고 높다. 역시 키가 작을 때는 참 안 좋아. 근데 키가 작으니까 장점도 있어요. 언더라인 잘 자르잖아. 키가 작으니까 언더라인 잘 자르잖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내가 커트하는 거 언더라인이 예뻐서 많이 오시거든. 자, 동의선상의 커트라인 잡은 상태에서 커팅.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언더라인 할 때는 손가락 든다, 안 든다,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뒤집으면 바로 침 생깁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내가 자를 때는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침이 발생돼요. 밑에 위험적인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파먹는 거예요. 이렇게 든 건 뭐예요? 얘와 사이드에 있는 머리가 친구 안 먹겠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거예요. 내가 드는 그 순간 이 언더라인에 있는 목선에 있는 머리와 내부 사이드 포인트와 사이드 귀에 있는 이 포인트 있죠? 이어 포인트 이 부분하고는 친구 안 먹겠다는 거 똑같아요. 처음부터 너가 친구 아니야 결벌해. 드는 그 순간 결벌되는 거예요. 무조건 최대한 낮은 사람들. 항상 커트를 할 때는요, 무조건 중력의 법칙에서 자연빛이 제일 낮은 각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서서 자르다 보니까 눈높이 안 맞으니까 무조건 들어요. 그러니까 밑에 머리가 엉뚱하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나중에 내려서 다시 맞추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고객님이 이만큼만 잘라주세요. 이만큼만 잘라주세요. 근데 내가 들었어. 그래서 커트를 했어. 근데 내렸더니 딱 맞았어. 근데 웬걸? 귀가 이만큼 대인가 빡 먹었네? 그리고 그거 맞춰야 되잖아. 잘라. 이만큼 잘라. 왜 웃어? 경험 많을 거야 아마. 왜? 처음부터 들어서 잘라서 그래요. 들어서 자르다 보니까 옆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함정이 생기다 보니까 머리가 짧아진 거야. 그럼 고객님이 뭐라고 해? 누가 이렇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서 잘라서 그런 거야. 항상 커트는요, 항상 무조건 뭐예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선에 자연빗질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아셨나요? 자연빗질. 항상 자연빗질. 그래서 그 자연빗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필요한 거예요? 눈높이 맞춰라. 그래서 눈높이 맞춰야 돼요. 눈높이가 맞추면 자연빗질을 잘하거든요. 근데 눈높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들어요. 눈높이를 안 맞추면. 그래서 자연빗질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커트를 진행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1차 가이드라인을 깔끔하게 커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가발은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사람 머리는 이게 표시가 나요. 언제 표시 나느냐? 고개를 쑥 숙이시면은요. 제 목선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옆에가 지금 라인이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안 깔끔해져. 특히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의 위험 지역에서 머리카락 나중에 고개를 숙이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내린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가발은 그게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사람 머리는 그게 표시가 적나라하게 나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가이드라인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 고개 숙이면 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왜? 고객이 보는 선이니까. 고객이 보는 선이에요. 그 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오버라인 한 상태에서 이제 옆에는 다중 포인트, 백은 원 포인트 기준선을 잡으세요. 잡고 나서 긴 거. 자, 우리가 여기서 커트할 때는 층을 내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어떤 세 가지 방법이냐면, 자, 앉은 상태에서 원 포인트 잡고 커트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레이어 내리는 방법. 그럼 위에가 오버가 많이 무거울까요, 적을까요? 가벼울까요? 많이 무거워요. 그 대신에 머리는 안 뻗쳐요. 하나, 둘, 셋, 넷. 세 번만 진행하면 무조건 라운드가 나온다겠죠? 삼각형은 라운드가 나온다겠죠? 항상 세 번을 하셔야 라운드가 나와요. 두 번까지 라운드가 안 나옵니다. 세 번 하셔야 라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3회를 했을 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 포인트 해서 뒤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라운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오버. 위에서부터 층을 해서 점점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자, 첫 번째,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는 거는요. 상하 컨벡스가 얇은 컨벡스가 생겨요. 얇은 컨벡스. 언더에서 커트를 진행하는 거는요. 깊은 컨벡스가 생겨요. 뒤로 똑바로는 완만한 컨벡스가 생겨요. 상하 컨벡스. 우리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커트를 진행하는 데는요. 좌우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 이론은. 근데 MMS 커트는요. 상하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를 따져요. 상하. 이건 최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하의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를 따져요. 그러면 맨 위에서 진행하는 거는 무슨 라인? 얇은 상하 컨벡스. 뒤로 똑바로 내려가는 거는요. 완만한 상하 컨벡스. 대각 아래로 시작하는 거는요. 깊은 상하 컨벡스예요. 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지. 그치? 층이 많이 안 나니까. 그 대신에 얇은은 위에서도 내려가니까 가벼워지겠지. 그쵸?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까? 나중에 할 거예요. 2년차 때 할 거예요. 자, 왜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대각 아래로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똑바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오버해서 진행할까요? 숱이 적은 사람들은 대각 아래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숱이 많은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이제 대답 잘하네.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이제 말문이 터졌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말문이 터졌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하는데 그 대신에 오버에서 내려가는 커트는 40대 이하는 해주지 마세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셨나요? 나이 들어 보여요. 항상 젊은 사람들은요. 대각 아래로부터 시작해요. 대각 아래로부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 머리숱이 많은 사람 있죠. 그럼 이제 뒤로 똑바로까지만 진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는 날라부터는 코너 정리 1cm 미만의 코너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 코너 정리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오버에서 내려가는 건 코너 정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얇은 컨벡스가 생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위에서부터 내려갈 거예요. 그 대신에 많이 자르면 안 돼요. 1cm만 자르세요.
저기 유영미 원장님 이제 머리 또 잔뜩 자른다 다음에 괜찮아 가발 하나 더 사면 돼. 1cm 미만 대전원 여인도 저는 일체 인물이야. 아셨죠? 자 그래서 원포인트를 진행하셔서요. 원포인트 자 1cm 미만 1cm 미만만 자를게요. 자 하나 위로 일단 말로가준에서 이제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빗질하면서 내려가는데 동일한 각도, 동일한 층이 생겨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길이를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엘리베이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갔다가 쭉 내려가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셨죠? 그거 하지 마세요. 자, 하다가 오버해서 뒤로 똑바로 코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만 잘라세요. 처음에는 1cm 자르고 그 다음부터는 코너에 대한 길이 상관없이 코너 1cm 자르고 전체적으로 다 1cm 자르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동안에 잘못 자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코너 정리만 하세요. 길이는 최대한 자르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나가 이거 많이 나가야 돼. 응? 자, 그리고 나서 자 뒤로 똑바로 자 변환하셔야죠. 변환, 자세 변환, 코너 하나, 둘, 셋.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는 거 좋아요. 뭐 세 번만 딱해 세 번만 딱 하지 마세요.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으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선이 깔끔하게 예뻐요. 자 지금까지 이거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커트가 제일 어려운 커트예요. 가장 어려운 자세예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쏙쏙 들어가게끔 커트 라인을 뽑아내는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3분이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자, 해서 원 포인트 빼고 다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면 첫 번째 이제 시작인 거죠. 정중선의 기준선을 잡았으니까 첫 번째니까 정중선 방향대로 라인을 잡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 다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세요. 가서 변환해서 자세. 얘는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각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돼요. 내가 놓는 그 순간 각도가 무너져요. 그래서 변환 이 작업 중요합니다. 다시 반을 나눠요. 자, 반을 나누면 반을 나눈 상태에서 내 몸이 이제는 어디 와 있어야 돼? 어디로 기준선을 잡아야 돼요? 정중선이 아니고 이제 얘로 잡아야 돼. 얘가 기준선이 돼요. 그럼 얘를 따라서 다시 그게 사이드 베이스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다시 라인 잡아서 이 길이를 잘라요. 정보가 많이 짧아질 거예요. 옆에 앞에만 갈수록 계속 짧아져요. 저번에 고정 디자인이기 때문에 앞에가 굉장히 길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이드 베이스라면 U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짧아져요. 처음에는 많이 안 잘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잘라나가요. 근데 가끔씩은 그래요. 겁을 먹어서 안 잘라요. 그래 안 그래? 이거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베이스만 잘 지키면 그 겁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베이스를 빗질을 잘 못하니까 그게 겁을 먹는 거야. 빗질을 잘 못하니까. 지금 저도 많이 잘라나가죠? 그죠? 처음에 많이 안 잘랐는데. 자, 다시 사이드 베이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빈 공간이 생겼죠? 여기 처리 잘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베이스예요. 그러면 내 다리가 요게 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리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 다리. 이 다리가 요 선에 딱 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조금 유동성이 필요해요. 얘는 고정. 가서 길이 있죠? 요 길이 잡아줘요. 자, 가다가 급격하게 이제 변화를 하는데 급격하게 밑에 머리 원행스 있죠? 이 상태에서 요 코너 여기 코너 있죠? 요거 잘라주고 여기서부터 내버려둔다. 이거 찾기가 쉽지 않죠? 찾기 쉽지 않아. 이건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많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이 파먹었잖아. 이건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버티컬 커트는 사실 원장님 따라서 커트하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제 커트는요, 쑥달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커트하는 거에 3분의 1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커트하는데 30분 걸리잖아요. 이 커트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분에서 7분이면 끝나요. 더 빠른 거예요. 한 번에 전체적인 커트를 한 번에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커트가 훨씬 빠른 커트예요. 얘는. 느린 커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커트예요. 자, 다시 사이드 베이스. 요 베이스에 내 다리 딱 넣고 베이스를 못 찾을 때는 다시 빗질. 하다 보니까 많이 잘라나갈 때 있어요. 근데 원랭스가 많이 안 남을 때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거 갑자기 확 잘라버리면 기 파먹으면 파먹어요. 똑같이 진행하다가 라운드를 진행했는데 얘는 너무 짧은 상태에서 얘가 갑자기 급격하게 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갑자기 그걸 보고 손가락을 라운드를 맞춰주시면 안 돼요. 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실수를 많이 해요. 짱구. 원장님이 라운드 만들어야겠으면 무조건 라운드 만들어야지. 아니에요. 친구를 남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친구를 잘라버리는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의절하는 거예요. 의절하는 거 파먹어요. 친구가 안 돼요. 그럼 형태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은 게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사이드 베이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잘라요, 안 잘라요? 많이 잘리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을 조금 잡을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잡을수록 양을 많이 잡을수록 컨케이브가 깊은 컨케이브가 될 것이고 양을 적게 잡을수록 완만하게 양을 적게 잡을수록 더 많이 잘라먹어요. 이게 거의 수평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양을 많이 잡아야 될까요? 적게 잡아야 될까요? 많이 잡아야지. 맞아요. 이런 머리. 그렇죠? 적게 잡으면 거의 수평처럼 나와요. 거의 리버즈 사이드웨이스인데 수평처럼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이 정도만 해도요. 거의 수평의 느낌에 가끔 아마 거의 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을 거예요. 라인 한번 볼까요? 컨케이브는 컨케이브지만 층이 상당한 층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층이 많아요. 아주 많죠? 자, 이렇게. 그 대신에 가벼워 안 가벼워요? 가벼웠죠. 고정 디자인보다 훨씬 더 가볍죠? 자, 이 정도로 가벼워져요. 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자, 다시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정중선. 자, 보세요. 여기 자를 게 별로 없어요. 정중선은 별로 저번에 고정 디자인을 잘랐기 때문에 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동 디자인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를 게 별로 없었었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머리가 많이 잘라나가죠. 그쵸? 네, 이동 디자인이 예쁜 커트가 있고요. 고정 디자인 예쁜 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 디자인이면서 이동 디자인처럼 자르는 경우는 있죠. 그죠?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주인 요만큼만 됩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잘랐잖아. 고정 디자인 했더니 다 이동했죠. 여기서부터 여기 고정 디자인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무조건 다 가다가 자기 조금씩 이렇게 왔잖아. 그 이동 디자인이잖아. 똑같은 고정이어도 이동 디자인 했단 말이야. 아니, 얘기해. 다 그렇게 잘랐잖아. 근데 좀 흡사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다 이동 디자인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라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이제 라인 자체가 떨어지는 자체가 라운드로 갈 것이냐, 컨케이브 수직으로 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요. 대각이. 고정 디자인 했으면 대각으로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이동을 했으면 라운드가 급격한 라운드가 나와요. 근데 사실 급격한 라운드가 나올수록 이뻐요. 자, 사이드 베이스 다리 놓고, 자, 아까보다 좀 길어졌죠? 잘라 나가는 머리가. 변환. 나중에 이제 숫달이 되시면 어떻게 잘라도 그 변환하는 지점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이 잘라낼 수 있어요. 몸이 낮아져야지 버티컬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몸이 서 있으면 버티컬 커트를 제대로 못해요. 몸이 서 있으면. 다시 사이드 베이스. 여기에서 가다가 원넥스, 요건 원넥스예요. 이렇게 빗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 머리 이렇게 빠지는 머리도 있죠. 얘네들 원넥스다 보니까 위에 머리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오버해서 내려가서 커트를 하면 걔가 파먹으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 내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시. 그 대신 파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번 했다고 6번, 여기도 6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5번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번 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가야지 대칭이 나와요. 다르게 하면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비대칭이 나와요. 가다가 옆에 하고 신고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욕심내서 많이 자르지 마세요. 사람은 이게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기술 배우는데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 머리 자르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 근데 우리는 머리 자르는 거에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쵸? 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잘라. 그러니까 고객님이 그러니까 자꾸 크레임을 걸어. 아, 누가 이렇게 잘라겠어요? 조금만 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면 하나같이 하는 머리 있어요. 저는 이 정도만 잘라달라고 했는데 미용실 가면 자꾸 머리가 짧아져요. 이런 소리를 진짜 사실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라인이 뻗치지 않는 컨벡스
컨벡스인데 이렇게 컨벡스인데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나죠? 나야 안 나요? 예? 많이 안 나죠? 이렇게 안으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는 라인인데 이 부분이 괜히 가벼워 안 가벼워? 가볍죠? 여기 무거워요 안 무거워? 층이 없다 보니까 무거워. 층이 없어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앞에 머리는 이따가 다듬기만 할게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뒤에서 백에서 정중선에서 넘어가는 그 선이 되게 예쁘죠. 근데 전적으로 봤을 때 얘가 컨케이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수평처럼 보여요. 수평처럼 보여요. 근데 잘 보시면 이어 투 이어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백은 컨케이브죠. 근데 전대역의 앞에 있는 머리카락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분포량이 적어요. 뒤는 모발의 분포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선 이렇게 비치를 해보면 얘가 뒤에서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얘네들이 앞쪽은 많이 말려 들어가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많이 말려 들어가요. 얘는 많이 말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많이 안 말려 들어가요. 얘는 많이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많이 말려 들어가면서 수평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대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수평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들어가겠죠? 후대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커트 중에서 이런 컨케이브 커트 중에서는요 이런 라인이 사실은 제일 예뻐요. 예쁜데 나이 든 사람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40대 이상, 30대 초반까지도 괜찮아요. 얘는 30대 초반까지도 괜찮고요. 지금 그 커트는 20대에 좋아요. 20대, 30대, 10대는 일자단말. 지금 이 커트는 저렇게 무거운 커트는 20대에 좋아요. 20대 좋아하는 커트, 이 머리는 30대 이상이 30대도 이런 숱이 많은 사람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별로 층을 많이 낼 것이냐 층을 적게 낼 것이냐. 층을 많이 내면 될수록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고요. 층을 적으면 적을수록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커트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씩은 이제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많이 일어나서 오버커트를 많이 할 것이냐 언더커트를 많이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발의 분포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콘케이브로 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가볍고 점점 가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지겠죠?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사실 가장 무거운 부분은 어디예요? 얘예요. 얘. 이 부분이 제일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컨케이브잖아요. 컨케이브로 갔죠? 컨케이브로 가다 보니까 얘는 가벼워서 층을 냈는데 얘는 층을 많이 못 냈어요. 근데 양쪽은 또 머리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머리가 분포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수도 쳐야죠. 이 부분을 수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도 치라는 거예요. 위험지역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수도 치면 자, 잘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머리의 숱이 여기 보면은 사이드본, 위험지역의 사이드본 머리가 뚱뚱해요 안 뚱뚱해요? 뚱뚱하죠? 여기는 머리 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머리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의 머리는 컨케이브니까 머리가 뚱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술 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여기 치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수술 치고 얘를 치고 얘를 동일한 그 뚜껑머리 그 모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케이브 커트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는 그러니까 MMS 커트는 무조건 수술 치지 말라? 아니에요. 수술 치세요. 근데 위험지역에 있는 부분만 수술 치시면 돼요. 우리가 수치는 거 사실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 15년 차까지만 해도 수치는 거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숨만 치면 다 장땡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제가 7년 차 때는요, 어떤 손님을, 남자 손님이 왔는데, 머리 다듬어 주세요. 근데 제가 숨만 쳐놨어요. 하나도 안 다듬고. 그 손님이 집에 가서 얼마나 손질이 힘들었겠냐. 나는 모르지. 내가 커트하고 집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손질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 한참 샤키컷이 유명했거든요. 옆에 라인이 얼마나 지저분했겠냐. 와이프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머리를 왜 그걸 끝내냐고. 다 끝난 거예요? 내 요즘 샤키컷 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했는데 그때 그렇게 커트를 한 게 제가 지금은 되게 미안해요. 죄송스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손님이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게 못 모르는 시절이죠. 자, 이런 데도 똑같이 프론트에서 똑같이
자, 프론트에서 자르는 것과 뒤에서 백에서 자르는 건 달라요. 그렇죠? 각도를 더 내리면서 서양 사람들은 프론트에서 많이 자르지만 동양 사람들은 뒤에서 잘라야 돼. 왜? 그래야지 침이 많아지거든요. 요걸 몇 번? 3번. 내도 3번. 3번에 거쳐야지 상하 라우트가 나와요. 똑같이 앞에서도 똑같이 이 라인 맞춰서 지금 이건 후대각이에요. 그 대신에 지금 후대각으로 제가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뒤에서 제가 커트를 했어요. 그럼 어떤 층이 발생이냐면 이런 층이 발생돼요. 가운데는 가볍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거워요. 층이 없어지니까. 이런 삼각형이 발생이 돼요. 우리는 삼각형도 프론트에서 삼각형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얘가 무조건 무겁죠? 그럼 이런 머리는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역삼각형, 역오각형, 긴 장방형. 얼굴에 이런 코트가 되게 좋겠죠. 여기가 무거워지니까. 그쵸? 조금 근데 이 머리가 너무 무겁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으면 돼요. 드라이브. 그러니까 스타일링, 그러니까 커트로 가볍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커트로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스타일로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스타일로 가볍게 만드는 건 뒤집으면 가벼워져요. 안으로 넣으면요? 무거워져요. 그쵸? 똑같은 디자인이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내 다리는 이쪽 오른쪽 다리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여기를 고정을 해놨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무슨 곡선? 콤파스 곡선. 하나의 꼭지점을 기준점에서 내가 몸이 돌아가요. 콤파스 곡선. 그러면 콤파스 곡선은 무슨 원포인트? 얘가 원포인트 됐던 거예요. 원포인트, 얘가 지금 원포인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버티컬로 잡은 게 아니고요. 호리존탈 원포인트가 되어 있던 거예요. 호리존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얘가 호리존탈 대각 파팅. 그러면 우리 27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 잘랐던 방법하고 동일하죠? 맞아요. 27가지 방법 중에서 호리존탈의 대각 파팅이 들어갔죠? 여기서 호리존탈의 대각 파팅이 들어갈 수 있죠? 맞죠? 그럼 지금 이 방법은 뭐예요? 지금 여기는 버티컬 같죠? 버티컬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꼭 수정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정확한 커트선이 나오지 않아요. 버티컬 커트는 뭔가 모르게 실수를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커트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 어떻게 해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꼭 올라가셔야 돼요. 체크. 이거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납니다. 크로스 체크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는. 잘 잘랐어, 나. 선이 안 무너졌잖아. 나중에 원장님도 커트한 거 보세요. 선이 많이 무너져 있을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속도가 빠른 이유는요. 이런 베이직에 빗질해 있는 이 모든 게 어느 순간을 해도 그 선이 몸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른 거예요. 예? 응. 여러분들도 그게 습관화되시면 진짜 빠른 스피드로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코트해보면 얼마나 받을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코트해보면 얼마나 받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습관화가 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코트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당당하게 나 연봉 1억자. 그때 되면 10년 뒤에는 더 비싸지겠죠. 연봉 2억자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숨 쉬지 마세요. 처음부터 자, 아까보다 어때요? 더 부드러워져서 안 부드러워졌어요? 크로스 체크를 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자, 그리고 앞에 프론트도 똑같아요. 프론트도 전대각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층이 이렇게 나 있다고 했잖아요. 층이 이렇게 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잖아요. 여기도 조금 트릭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잡고요. 여기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럼 얘가 또 삼각형이 되겠죠? 그쵸? 보면 이 상태에서 대각 아래로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잘라주고 안 잘라주고에 따라서 옆에 머리가 조금 가벼움과 무거움이 또 달라져요. 이게 후대각으로 이렇게. 그러면 후대각을 함과 동시에 옆에 사이드가 더 지금 가벼워져요. 자, 이런 머리는 요즘에는 이런 가벼운 커트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옆에 사이드 부분이 가볍게 떨어지기를 원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미용실만 가다가 이제 다 일자로 자르놔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다 때문에 미쳐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우리는 머리 수술 안 치면서 수술 최소한 치면서 커트로 진행하는 미용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삼각형,
밑에서 삼각형 한 번 더 만들어줘요. 그래서 위에서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언더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에서 후대각을 해서 이렇게 커트를 해줘요. 그러면 상당히 좀 가벼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넣었을 때 안으로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상당히 가볍죠. 그리고 뒤에 있는 백 같은 경우도 언더라인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니까.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서 이걸 멈추면 안 돼요. 고객이 보는 선도 정리해야죠. 층을 내는 그 순간 내가 또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은 사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 라인인데 이런 데 보면 약간 굴곡진 데 있어요. 그런데 살짝만 더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도 많이. 이런 선들은 안 보이거든요. 항상 자연 빗질에서 제일 낮은 각도에서 이런 자연 빗질에서 여기 코너 한 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정리만 해주셔도 라인이 훨씬 더 라인 더 이쁘고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지금 수차수 안 쳤어요. 안 쳤죠? 수차치 포인트적인 뭐 위험적 몇 군데만. 근데도 이렇게 가벼워요. 퍼트 하나만 가. 이 머리는 집에 가서 요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요즘 손님들한테 칭찬받았어요. 왜요? 원장님 커트는 지금 3개월 동안 안 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해요. 안 지저분하니까. 근데 요번에 정우수 원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우수 원장님도 손님도 너무 깔끔하대, 손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이게 습관화 되셔서 미용실에서 이 정도만 커트를 하시면요 당당하게 요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